안녕하십니까. 자취펀치의 육동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연시가 됐고 또 요즘에 뭐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는 것 같고 또 그 자선 낭비도 이제 그 거리 곳곳에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노력을 하고 또 성과가 있었는가, 또 우리 개개인들은 또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가, 이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최근에 경제적인 통계를 보니까 약간 지금 후퇴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하자면 그 무역 규모도 우리가 1조 불 이상을 3년 연속 달성하다가 올해는 달성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또 경제 성장도 뭐 한 2.6%에 그쳤다고 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가 3만 불을 기대했는데 2만 8천 불에서 약간 좀 뒤로 후퇴했다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 압축 성장을 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나 경제적인 역량을 가진 것은 여전히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경제 성장 속에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GDP는 뭐 기적적으로 많이 높아졌지만 이른바 국민 행복 지수 GNH라고 합니다.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이 국민 행복 지수도 과연 그럼 우리가 세계 10위권인가 할 때는 이거는 아주 상반된 우리가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경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상위권에서 10위권 또는 20위권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위쪽에 있지만은 이 행복 지수를 논의할 때는 우리가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측정하는 여러 지수들이 있고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 순위가 다르고 측정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측정하든지 어떤 대상 국가를 두고 순위를 매기든지 하위권입니다. 뭐 예컨대 최근에 나온 그 OECD 국가 중에서 순위를 매기면 34위 중에 32위. 뭐 덴마크나 핀란드나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행복하다는 거고 경제도 경제 수준도 높지만 행복 지수도 높다. 근데 우리는 경제 수준은 높지만 행복 지수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항상 20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 늘 꼴찌를 맴돕니다. 200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 순위가 200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는 상위권에 있는 그런 우리하고 아주 상반된 그 통계 수치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뭐 부탄이라든지 뭐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뒤져 있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높게 나오고, 또 남태평양 어디 저 밑에 있는 조그만 바투아나라는 섬, 그 나라도 아주 작고 경제는 아주 그 후진적이지만 행복 지수는 높은,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재미있는 그 공식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 이 노벨상을 탄 학자지요. 이 사람이 행복을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비 나누기 욕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랑 다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높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를 늘리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소비재, 뭐 소비 상품이라든지 소비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줘서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행복감은 올라간다.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그 공식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입니다. 우리 동양은 역사적으로 좀 달랐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의 선조들의 생각들 또는 철학을 보면 항상 소비는 뭐 크게 늘릴 거 없이 일정하게 의식주에 필요한 소비만 유지를 해도 오히려 욕망을 줄이면 금욕이죠. 욕망을 줄이면 행복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소비는 아주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욕망을 줄이면 오히려 행복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 행복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 전통 역사적인 행복관은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는 이 서구인들, 서구식 자본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그 행복관을 우리가 채택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비를 늘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산업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은 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욕망 속에는 우리 상당히 건전한 욕망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본능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쾌락적인 욕망, 또는 어떻게 보면 좀 타락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치 않고 욕망은 무조건 늘어나는 거고 허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채우기만, 충족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과 만족 또는 쾌락은 다른 겁니다. 이 두 공식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우리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좀 향락적이고 좀 퇴폐적인 그러한 욕망도 그게 충족이 되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만족과 쾌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 건전한 욕망, 우리 인간이 갖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랑 또는 어떤 뭐 열정 이런 것도 우리의 욕망인데 그런 것이 충족이 되면 그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욕망이 이 본능적인 욕망에 그친다면 그거는 만족,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에 그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인도의 이 영웅이랄까 종교인이고 인도에서 또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이 간디죠. 마하트마 간디. 근데 간디가 일찍이 우리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7가지 죄악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 우리들이 그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되는데요. 이분이 보는 우리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7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째가 노동 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허용되는 국가나 정부가 있다면 그거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죄악이지만 그것이 허용되고 방관되는 사회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정부가 있다면 그것도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거나 부를 축적을 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죄악이다 그거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나 어떤 뭐 교양 없이 이 도덕 없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죄악이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는 무조건
충족된다고 행복이 아니라,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 양심이나 도덕에 기초하지 않는 쾌락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거는 이제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간디는 보고 있고요. 또 인성 없는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그러한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그냥 무분별한 이 지식이라는 것도 가려서 추구돼야지, 그야말로 인성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인간을 경시하는 그런 지식에 대한 추구는 이것도 죄악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그 상업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이것이 무한 경쟁이라고 봐서 뭐 윤리와 도덕을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경시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무역이나 도덕이나 자본주의는 더 엄격한 도덕과 윤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대단히 타락된 쪽으로 간다.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렇죠?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일수록 윤리와 도덕에 기초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는 굉장히 많이 신장을 해요. 종교 신장률 세계 1위입니다. 또 지금 그 10대 대형 교회 중에,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한국이 3개나 있고, 지금 뭐 교회가 7만 8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 교회가.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종교를 들여다보면 지금 상당히 종교가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또 자본주의화되는 그러한 지금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종교인 간디가 보는 관점에서는 죄악이지요. 그 다음에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휴머니즘, 인간 존중 정신에 기초하지 않으면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는 죄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황우석 박사 그런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대두됐던 문제거든요.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간성을 침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한 과학기술 발전은 죄악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정치가 상당히 지금 혼돈스럽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지금 빚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칙 없는 정치라는 것도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정해진 약속과 원칙과 또 이 순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런 원칙 없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저는 이 7가지의 간디가 제시한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또는 인간이 저지르기 쉽게 만들 수 있는 사회와 그 국가 또는 정부의 이 죄악을 들여다보면 이 욕망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이 욕망 가운데 이 3S라는 것이 있죠. 섹스와 스포츠와 스크린이라는 이 3S라는 아주 대표적인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S의 욕망을 통해서 소비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국가들이 대부분이 독재 국가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간디의 이 7가지 죄악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또 우리들도 이 죄를 지금 저질러 가면서 이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한 가운데 오직 소비만 늘리는, 경제를 성장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 또는 그것이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도는 떨어지고 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를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면적인 이러한 그 욕망을 잘 관리하고 또 건전한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연말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다시 이 연말 연시를 차분하게 건전한 욕망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펀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